자, 그럼 오늘부터는요, 자, 2025년 대비, 자, 임용 물리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파동과 광학 파트를 2주 동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에는 총 이제 두 가지 과목이에요. 파동 광학이라고 하는 과목이랑,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 두 가지 우리 내용 정리할 텐데요. 일단 기출 빈도로 보자면 파동 광학에서는 매년 두 문제씩 출제되고요. 현대 물리에서도 거의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동광학 두 문제, 현대물리 두 문제 정도 되니까 총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학에서는 네다섯 문제, 전자기에서도 네다섯 문제, 파동광학에서도 네 문제, 또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될 때가 있으니까 자, 요 파트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파동광학 정리해 주시고, 자, 또 2주 뒤에는 현대물리 파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동광학을 들어가기 전에 파동광학이에요. 자, 그럼 파동광학에서 우리가 좀 어디를 좀 봐야 되느냐? 파동학, 그 다음에 자, 광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거의 어디에서 출제가 되고 있냐면 광학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학에서. 파동학은 예전에는 출제가 됐었지만 요즘에 좀 뜸하긴 하죠. 자, 근데 파동학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들 좀 정리할 텐데요. 우리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 우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우리 뭔가 물결파가 있고요. 물결파. 그 다음에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 그 다음에 음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파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전달되는 파동, 물결파 또는 수면파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자, 우리 물 속이 아니라 표면에서만, 수면에서만 전달되는 파동만 얘기할 거고요. 또 줄을 막 흔들면 줄에서도 뭔가 파동이 전달될 거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이제 악기에서, 현악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우리가 줄에서 일어나는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음파.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음파에서 나올 거예요. 음파에서. 파동에서 출제가 되면 음파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음파에서 출제가 되려면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맥놀이 가장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한 8년 전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맥놀이 현상이나 또는 우리 너무 좀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는 좀 안 나오긴 하지만 도플러 효과, 요 두 가지는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동에서는 물결파와 줄과 음파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주로 음파, 오늘 할 거예요. 오늘에서 이제 파동학은 다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결파, 줄, 음파에서 전달되는 파동 중에서 맥놀이하고 도플러. 근데 이게 다 뭐랑 연결되어져 있냐면 다 정상파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정상파.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서 이제 간섭이랑 또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파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정상파가 약간 달라지면 이제 도플러, 맥놀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음파에 관련되어져 있어서는 자, 요 세 가지가 주된 내용이고,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들은 자, 이 파동학에서 1장이죠. 1장하고 2장이 파동학인데 1장은 그냥 파동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우리 특징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2장이 파동학 중에서도 음파만 다룰 겁니다. 음파에서 좀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음파에는 맥놀이, 도플러, 정상파를 정리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요즘에는 광학이에요. 자, 요즘에는 광학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학. 근데 광학은 두 개로 자,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광학이요. 광이에요. 자, 파동광학이랑, 자, 두 번째 기하광학이라고 해요. 기하광학이라고 해서, 자, 파동광학, 기하광학이라고 하는 두 파트로 나눠서 요즘에 매년이에요. 매년. 자, 우리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요. 파동광학에서 한 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하광학에서도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작년도, 재작년도
거의 제재작년도 대부분 다 파동광학에서 한 문제, 기하광학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이제 중요하게 다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파동광학. 그럼 도대체 여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래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다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물리학보다 약간만 더 심화만 들어가시면 돼요. 막 전공처럼, 여러분 광학이 보통 학교에서 전공으로 다루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는 광학을 다 배우긴 하죠. 그래서 광학에서의 특징들로 우리가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반 물리학 수준보다 약간만 좀 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파동광학에서는 주로 나오는 내용이 이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 파동광학에서는 우리 간섭, 그 다음에 회절. 간섭, 회절이 이걸 파동광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 여러분 빛은 여러분들 우리 파동처럼 해석해 줄 수 있었고요. 파동은 만나게 되면 간섭이나 회절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고, 자, 파동이 장애물 너머로 휘어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간섭과 회절이 파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많죠. 이중 슬릿 간섭, 단일 슬릿에서의 회절, 자, 방막 간섭, 뭐 등등등등. 작년에 그대로 또 방막 간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과학에서는 자, 간섭과 회절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고, 파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파동성. 자, 기하광학은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빛의 직진성. 근데 직진하다가 매질이 달라지면 굴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하광학은 자, 굴절에 관련된 내용들, 또 굴절은 뭐 전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겉보이 깊이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일어납니다. 자, 굴절이랑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굴절이랑 기하, 자, 우리 이제 광학기기라고 해서 요즘에는 굴절보다는 광학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여간 두 가지. 자, 굴절에 관련된 현상을 잘 알고 있느냐? 스넬의 법칙 기억하셔야 돼요. 겉보기 깊이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겉보기 깊이 공식은 다 광학기기에서 다 나옵니다. 자, 광학기기에서 다룰 내용들을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다룰 거냐면 렌즈와 거울이 있습니다. 렌즈와 거울을 가지고 현미경이라든가 망원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계산들. 그래서 현미경과 망원경에서는 배율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복합 렌즈, 복합 광학기기, 렌즈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요즘에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 거는 2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거의 3년 연속으로 광학기기 항상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절 간섭이 한 문제씩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회절 간섭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이중슬릿 또는 단일 우리 이중슬릿도 있지만 나중에는 보시면 다중슬릿도 나옵니다. 3중슬릿, 4중슬릿 이런 것도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올해 출제가 됐던 게 이제 방막 간섭하고요. 당연히 이제 단일 슬릿도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파트에서는 주로 보셔야 될 거, 자, 2주 동안에 2문제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 놓으시면, 그래서 파동광학과 기하광학이라고 하는 두 파트가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주 지나면 현대물리 갈 텐데, 현대물리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잘 좀 나오게 되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파동학 광학 파트에서는 우리 파동학보다는 우리 광학에서 파동광학과 기하광학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자, 요 파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릿속에 요런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로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1페이지 보죠. 우리 프린트, 우리 핸드아웃 자료로 나갈 텐데요. 자, 우리 카페 자료실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수업 자료라고 해서 파동광학 파트 들어가 보시면 2025년 대비 파동광학 우리 수업 프린트라고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또는 뭐 PDF로 다운 받아서 패드로 공부하셔도 되고, 잘 필기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도 많고, 자, 내용도 많이 있지만 또 수월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이에요. 1장 파동학입니다. 파동학. 아, 그럼 우리 파동이라고 한 게 도대체 뭐냐?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진동의 에너지예요. 진동의 에너지가 무엇을 따라서 여러분들 매질을 따라 전파되는 현상을 이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동, 웨이브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파동.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파동의 에너지가 매질을 따라서 전파되는 현상.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학에서 배웠던 그런 에너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퍼져 나가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 퍼져나가는 에너지를 우리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질이 다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 빛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긴 하지만 빛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매질이라고 내가 표현할 겁니다. 자, 우리 빛이 공기를 지나갑니다. 그럼 공기를 매질이라고 할 거고, 빛이 물을 지나가면 물이 매질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빛은 그런 거 없어도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매질이 필요 있죠. 그래서 뭐 이건 기본적인 특징이지만 중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탄성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을 비탄성파라고 하는데, 탄성파에는 물결파, 그 다음에 줄, 그 다음에 음파 같은 것들이 탄성파에 해당되지만, 빛만, 전자기파만 비탄성파,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주고, 파동의 종류를 나누자면, 역학적인 파동, 얘가 이제 매질이 있는 파동이에요. 역학적인 파동. 두 번째,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는 파동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물리에서 나오는 이제 물질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입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성을 얘기하죠. 자,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전자기파 시간에 우리 정리했었습니다. 어떤 걸 정리했었냐면, 자, 우리 파동을 기술할 때 표현해주는 파동 함수와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파동 방정식, 파동 함수 유도하는 거는 이건 일반 물리학책에 나와져 있는데요. 자, 특별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 혹시 너무 궁금하면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거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나오거든요. 줄을 가지고 여러분 힘 분석해서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유도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우리 학습 자료실에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지만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증명하는 건 안 나오거든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은, 자, 파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라운드 x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 근데 이 y가 x하고 t예요. 얘는 v의 제곱분의 1에 해당되고, 자, 라운드 dt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라고 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파동 방정식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파동 방정식. 그럼 파동 함수는 그럼 이거에 해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y 값을, 얘를 우리가 파동 함수라고 합니다. 파동 함수라고 해요. 파동 함수.
그래서 파동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y예요. xt라고 표현해주고, 얘는, 자, a 사인의, 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렇죠? 또는, 여러분, 못 써, 사인 대신에 코사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익스포넨셜 i에다가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이 있고 x축, 자, y축이자 이렇게 있고요. xy축이고, x축을 위치라고 하고 y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y축을 우리는 변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파동이 진행할 거예요. 자, 보통 우리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는 종파보다는 횡파로 기술하는 게 편리하죠. 그렇죠? 물론 종파는 다 횡파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횡파로만 표현할 거고요. 횡파는 정의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자. 그러니까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파동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이걸 우리가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를 기술하기에 편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파동이. 자, 이렇게 진행해요. 자,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진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파동에서 한 주기에 해당되는 그 길이, 요만큼 길이죠,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람다라고 하는 파장으로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만큼 파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 파동의 중심에서부터 골까지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요. 자, 그래서 이 파동을 기술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위치와, x축 위치잖아요.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의 매질의 변위를 나타내준 식, 이게 변위예요. 여러분, 이 파동은 잠시 후에 어떻게 변할 거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자, 이렇게 파란색의 모양으로 변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매질은 잠시 후에 어디로 이동해요? 여기 있는 매질은 잠시 후에 이제 위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질은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로 진동할 텐데, 그때 그 매질의 변위를 나타내 준 식입니다. X값이 결정이 되면 우리 T에 따라서 변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입니다. 여기 0 원점입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 시간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는, 자, 매질의 변위를 나타내 준 식. 그래서 이 파동 함수는요, 좀 표현하자면 이래요. 위치와 시간에 따라 매질의 변위를 나타낸 식, 이거를 우리는 파동 함수라고 얘기한다고요. 파동 함수.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매질의 변위를 나타내준 식을 우리는 파동 함수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나타줍니다. 자, 이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자, 우리 중요하죠. A는 당연히 진폭이고요. A는 진폭에 해당되고,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X 앞에 있는 개수와 그 다음에 T 앞에 있는 요 개수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수라고 했어요. 자, 파수는 우리가 K라고 해서 정의가 람다분의 2파이였었고요. 그 다음에 각진동수였네요. 각진동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서 우리가 오메가라고 표현해야 되는 T분의 2파이 또는 2파이 F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파동함수를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파동의 속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동의 속력 좀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위상속도라고 합니다. 파동의 모양이 이동하는 속도라고 해서 우리는 위상속도라고 할 거예요. 위상속도.
왜 굳이 위상속도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내가 우리가 보통 VP라고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현대물리에서는 뭐 배워요? 여러분들 우리 VG라고 하는 여러분들 군속도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배우게 됩니다. 군속도. 자, 이건 패키지. 웨이브 패키지라고 해서 우리 맥놀이와 관련이 있어요. 맥놀이. 그러니까 두 파동이 만약에 중첩되면 얘네들은 어떤 큰 덩어리들이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게 웨이브 패킷이라고 하는데, 자, 군속도 이제 뒤에 현대물리 쪽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상속도는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교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 거 있는 걸로 표현해주면 얘는 K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파수분의 각진동수입니다. 라는. 여러분 제가 이거 쓴 거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물리학이나 또는 어디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파동에서의 기본 중고등학교 물리에서도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군속도 일단 신경 쓸게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dk분의 d 오메가가 우리가 군속도에 해당돼요. 비슷하죠? k분의 오메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dk, 왜냐하면 두 개, 우리 군속도는 조건이 있어요. 군속도는 두 개의 파동이 반드시 중첩되셔야 돼요. 중첩되면 얘네들은 중첩된 뭔가 큰 덩어리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존재하거든요. 그 속도를 우리가 군속도라고 하고, 위상속도는 파동 한 개의 속도, 군속도는 두 개 이상의 파동들이 겹쳐져서 중첩돼서 나타나는 덩어리들의 속도를 우리가 군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파동함수에서는 우리 방향도 알 수 있어요. 방향. 자, 우리 파동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자, 여기 부호가 중요해요. 만약에 자 y가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a 사인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쓴 식과 y는 a에다가 사인에 kx 만약에 플러스 오메가 t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만약에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 앞에 있는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앞에 있는 부호가 만약에 플러스이면 자 위에 있는 식은 여러분들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자 오메가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 앞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왠지는 이거 고등학교 물리거든요. 고등학교 파동을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x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x가 0일 때를 잠깐 보세요. 자, 내가 좀 전에 그린 게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x가 0인 곳에 있는 매질은 잠시 후에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은 원점에 있는 매질이 시작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x에다 0 집어넣어 보세요. 0인 곳에서의 매질을 시간에 따라서 표현해 주면 얘는 우리 a 사인의 마이너스 오메가 t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사인, 여러분들 사인의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여러분들 사인의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하는 식은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랑 똑같은 식에 해당되죠? 그렇죠? 우리 사인 함수는 앞에 뒤에 이제 마이너스 있으면 다시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처음에는 0이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값이 증가할 거잖아요. 맞네. 마이너스 값으로 변위가 변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파동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파동함수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진폭 알 수 있고 파장 알 수 있습니다.
파수에서 파장할 수 있고 각진동수를 통해서 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 위상 속도를 알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동함수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일단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초기 위상상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요 지금 쌓인 형태로 초기 위상상수가 이제 0이다 라고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표현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들이 비교되어져 있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동 중에서 우리 파동학은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 그 다음에 수면파, 음파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면파는 거의 뭐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면파 간섭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주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수면파 간섭인데, 수면파 간섭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뭐 수면파의 속력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 물리학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느낌이 뭐로 좀 가냐면 뭔가 해파, 뭔가 해일,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건 지구과학 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수면파를 다루는 거는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간섭이랑은 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수면파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우리 어디에 전달되는 파동? 자,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 전달되는 파동이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줄 한쪽 끝 잡고 막 흔들면 쭉 줄이 전달될 거잖아요. 그때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속력은, 자, 이거 특별히 유도하지 않을래요. 이것도 옛날에는 유도했더니, 이게 뭐, 시험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루트, 여러분들, 뮤분의 t라고 하는, 자, 이런 식, 자, 교재에도 뮤라고 좀 이렇게 되어져 있고, t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특징들로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장력이에요, 장력. 장력에 해당되고, 뮤는 여러분 선밀도입니다, 선밀도. 선밀도라고 해서 장력이 클수록 선밀도가 작을수록 줄에서 전달되는 속력은 빠릅니다. 여러분 선밀도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굵기예요. 굵기. 굵은 줄일수록 속력이 느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력이 클수록 뭔가 팽팽할수록 줄에서는 파동이 빨리빨리 전달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좀 요거 좀 알고 가죠. 우리 어떤 걸 알 거냐면 우리 매질은 나눌 때 우리 두 가지로 자 이렇게 나눠요. 자, 소한 매질이랑 밀한 매질. 소한 매질과 밀한 매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자 이렇게 나눠요. 자, 파동의 속력이 여러분들 빠르면 소한 매질, 파동의 속력이 느리면 밀한 매질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를수록 소한 매질, 많이 소한 매질, 느릴수록 많이 밀한 매질, 느릴수록 많이 밀한 매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줄에서는 장력이 클수록 선밀도가 작을수록 속력이 빠르니까 그게 소한 매질이에요. 근데 장력이 작을수록 선밀도가 클수록 그럼 속력이 느려질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밀한 매질이라고 정의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질에 해당되고, 그럼 내가 막 줄을 흔들면 뭐가 전달된다고요?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에너지는 얼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파동에서는 주로 에너지를 표현하지 않고 파동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전달율을 주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파동에서 전달되는 줄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일률이라고 합니다. 일률이라고 해서 얘를 P라고 해서 여러분들 dT분의 dE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일률 단위가 와트죠? 와트예요.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전달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일률, 줄에서 전달되는 일률이라고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줄에서 전달되는 인류. 자, 이것도 유도하지 않을래요? 자, 이것도 뭐 유도하는 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뒤에 나와져 있어서 에너지의 평균 전달률이라고 해요. 에너지의 평균 전달률. 평균 값이라고 해서 자, 요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얘는 얼마냐면 자, 2분의 1에다가 자, 우리 뮤가 들어가요. 당연히 밀도에 비례하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 V 오메가의 제곱 V 오메가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YM의 제곱이라고 해서 YM은 진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필요하면 문제 줄 거니까 자, 우리 뭔가 비슷한 운동 에너지 공식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실제로 무엇과 무엇을 더한 거냐면 dt분의 dk예요. 운동 에너지의 전달률에다가 dt분의 dv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전달률을 합한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더해져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 자, 그건 다 일반 물리학에 있으니까 뭐 안 나올 거야. 이건 뭐 이 식 자체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온 적도 없고 하지만 줄에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일단은 있습니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좀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내용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전달률 자,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자, 또 여러분들 파동이 여러분들 전달되면 자, 줄이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내가 두 개로 한 번 진동시키고 또 두 번 진동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우리는 파동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간섭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간섭.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거. 간섭은요, 두 파동, 포트와 등이 중첩되어서 자, 우리 보강 간섭이 일어나거나 또는 상쇄 간섭이 되는 현상,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 이걸 우리는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파동의 간섭. 그래서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당연히 진폭이 커지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이 어떻게 될 거예요? 작아지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파동이 겹칠 수도 있고 자,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은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이에요? t 이꼴 뭐로 잡을 거냐면 t 이꼴 우리가 제로로 잡아서 좀 표현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두 개의 파동이 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 파장과 자, 뭐가 동일하냐면 파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기가 동일해요. 만약에 두 개의 파동이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파동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파동이 일어나고 자, 이렇게 진행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속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파동이 속력이었고 두 개의 위상차 두 파동의 위상차라고 합니다. 위상차가 만약에 파이라고 한다면 위상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딱 모양의 차이죠. 그래서 위상차는 우리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상차가 파이라고 하면 얘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자, 근데 이거 일단은 뭐 이것도 되게 유명해서 자, 이것도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위상차가 0과 2파이 그 다음에 4파이 이렇게 날수록 이거는 보강 간섭이라고 할 거고 자, 우리 파이죠. 파이 그 다음에 3파이 그 다음에 5파이 이렇게 나면 이거는 무슨 간섭이 일어납니다?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위상차로도 표현하지만 자, 이건 우리 뒤에도 배워요. 경로차라고도 표현할 겁니다. 경로차는 보통 델타라고 표현해요. 경로차. 자, 위상차와 경로차와의 관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관계식은 2파이에 해당되는 거를 위상차라고 한다면 경로차는 람다에 해당되는 건 경로차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경로차와 위상차와의 관계식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돼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차는 람다분의 델타 2파이 또는 경로차는 2파이분의 파이 그 다음에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을 내가 다 람다라고 하는 형태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경로차 계산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0과 람다 2파이는 람다예요. 4파이는 2람다입니다. 이럴 때 무슨 간섭이 일어납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파이는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렇게 경로차가 날 때는 얘는 우리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두 개의 단어, 위상차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고요. 경로차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간섭을 다룰 때는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들. 간섭을 다룰 때는 우리 반드시 뭘 알아내셔야 되냐면 경로차와 위상차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차이냐, 얼마냐에 따라서 두 개의 파동은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파동이에요. 두 파동 해당되는 것들. 자, 이렇게 우리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굳이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자, y1이라고 하는 파동이에요. 자, ym 사인의 k x 마이너스 오메가 t y2예요. y2는 진폭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장과 주기도 동일해요. kx 마이너스 똑같이 오메가 t인데 만약에 파이만큼의 위상차가 있다라고 여러분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좀 필요하지만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y1과 y2를 만약에 더하면 중첩시키는 거예요. 더합니다. 그러면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살짝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여러분 나타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해 주면 얘는 2ym의 코사인 2분의 파이가 하나 나오고요. 자, 사인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 덧셈, 자, 덧셈 공식 외우지 마세요. 따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예요. 자, 요만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 이걸 진동항이라고 하고요. 진동항. 요만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진폭항이라고 합니다. 진폭항. 자,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1일 때가 보강 간섭, 0일 때가 상쇄 간섭이에요.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1이 나오는 경우 당연하네요. 여러분들 코사인 2분의 파이가 1일 때가 보강 간섭이라고요. 그럼 이때 파이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코사인은 얘는 0이 나오거나 2파이가 나오거나 4파이. 위에 거랑 똑같다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 나오면 이게 상쇄 간섭의 조건이라고요. 그럼 파이가 얼마가 나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얘는 파이가 나오거나 그다음 3파이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5파. 맞네. 이 조건이랑 그대로 맞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알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동의 간섭에 해당되는 특징들은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2페이지 밑에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 자, 그거는 그냥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위상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위상자는 자, 이렇게 삼각함수 공식 대신에 조금 편리하게
자, 위상자라고 하는, 자, 페이저라고 하는데, 위상자는 우리 어떻게 쓰냐면, 회전하는 벡터예요. 회전하는 벡터를 표현해 주는데, 주로 이제 파동을 표현할 때, 그래프가 아니라 위상자를 이용해 주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위상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자, 두 파동 이상의 파동, 그러니까 2개 이상이죠. 2개 이렇게 쓸까요? 2개 이상의 파동이 중첩될 때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수학적인 도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학적 도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고요. XYZ 갖다 놓습니다. 자, 우리 위상자. 아까 사인 함수 썼는데, 자, 여기에, 자, 얘가 만약에 Y1이 있어요. Y1이 있고, 얘가 이렇게 해서 회전시켜요. 근데 Y2는 어디냐? Y2는 여기에 있어요. Y2는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Y2가 있고, 얘는 자, 이렇게 회전됩니다. 그럼, 자, 현재 요때 2개의 파동을 만약에 합성하세요. 라고 하고요. 자, 진폭은 똑같아요. 얘도 YM이고 얘도 YM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걸 벡터처럼 생각해서 합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합성하면 이건 얼마가 될 거예요? 이건 0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위상차가 얼마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위상차인데 얘가 자, 우리 얼마? 파이가 나니까 상쇄 간섭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또 2개의 파동인데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얘도 Y1이고 얘도 Y2예요. 그럼 얘는 위상차가 얼마냐면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딱 상쇄 간섭도 아니고 보강 간섭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Y1과 Y2가 딱 90도만큼 위상차가 만약에 2분의 파이예요. 그럼 2개의 파동을 이 순간 합성하면 우리 어떻게 나올 거예요? 벡터처럼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면 아주 편리하다고요. 그럼 얘는 진폭이 얼마입니다? 루트 2y0입니다. 라는 것들을 바로 확인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2개의 파동이니까 그냥 덧셈 정리 이용해서 바로 풀 수도 있지만 2개, 3개, 4개 막 여러 개의 파동이 등장할 때 그런 거를 다 합성할 때는 위상자가 훨씬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막 얘도 있어요. 자, Y1, Y2, Y3 만약에 Y4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벡터 합성할 때 이건 이렇게 계산하면 편리하다고요. 자, Y1에다가 뭘 연결해 주고요. Y2를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Y3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Y4까지 연결해 준 다음에 우리 벡터처럼 쭉 더해 준까? 요것이 우리는 무엇을 계산한 겁니다.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플러스 Y4의 크기를 계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2개 이상의 파동을 합성할 때는 위상자가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정보, 각도에 대한 정보 주면 이거 당연히 합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삼각함수 공식을 막 여러 번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위상자를 이용하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상자는 2개 이상의 파동이 중첩될 때 우리 합성 진폭, 무엇을 계산하는 거라고요? 자, 최종적인 합성 진폭입니다. 합성 진폭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일단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위상자를 활용할 때 표현해 주는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밑에 이제 정상파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정상파. 정상파. 또는 이걸 정지파. 또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이런 표현합니다. 근데 좀 조건이 있어요. 정상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두 개의 줄에, 한 줄에 두 개의 파동이 쭉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파동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얘는 파장과 주기와 진폭, 요 세 가지가 동일한 두 파동이, 자,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두 파동입니다. 두 파동이, 자,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중첩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표현해요. 정상파. 그래서 정상파는 자, 요렇게 우리 과정을 좀 얘기하자면 이런데, 우리 과정을 잠깐 얘기하고 이런 걸 정리할 텐데요. 자, 8개의 칸을 좀 그려주세요. 정상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단계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8개의 칸입니다. 넷, 하나 더 그려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8개의 칸을 그려주고, 자, 줄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어떤 파동을 얘기할 거냐면, 자,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얘가 Y1. 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표현해서, 자, 우리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얘는 Y2,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Y1, Y2.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두 파동이 겹쳐지기 직전입니다. 직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4분의 주기 간격으로, 즉, 그러면 한 칸씩 이동하면서 파동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1 한 칸 이동합니다. Y1 한 칸 이렇게 이동하는 거 표현할 수 있고, Y2도 한 칸 이동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Y2. 그랬더니 겹쳐진 부분을 보니까 같은 위상으로 겹쳐졌기 때문에, 당연히 보강 간섭이라 할 거예요. 여기는 보강 간섭. 자, 이거는 우리 4분의 주기 후에, 4분의 주기 후의 모습, 여기 0에 담길 거고. 또 4분의 주기가 지나갔습니다. 또 한 칸 이동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점선을 좀 볼까요? 노란색 Y2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 또 녹색은 자, 이렇게 진행하는 걸 자,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 겹쳐진 부분을 보니까 반대 위상으로 겹쳐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또 한 칸 이동시켜 볼게요. 녹색 한 칸 이동시키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는, 자, 이런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노란색도 한 칸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표현해서 같은 위상으로 딱 겹쳐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강 간섭이 자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자,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보강 간섭, 진폭이 커지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분의 주기 지나니까 보강 간섭, 4분의 2주기 지나니까 상쇄 간섭, 4분의 3주기 지나니까 다시 보강 간섭이 되어서 4분의 4주기가 다시 되면 1, 2, 3, 4가 되면 다시, 자, 원래처럼, 자, 이렇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저는 지금 한 칸씩 이동시켜주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얘네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게 될 거냐면,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어떤 곳은 계속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곳은 계속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자,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 가지게 돼요. 자, 분명히 두 개의 파동이 좌우로 진행하면서 지금 진폭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곳은 계속 진동이 일어나고요. 진폭이 최대인 곳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곳은 자 우리 파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꼭 제자리에서 정지한 것처럼 두 개의 파동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겹쳐진 부분을 보면 꼭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런 파동을 우리는 무슨 파라고 합니다. 정상파, 정지파, 스탠딩 웨이브라고 우리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비교해서 우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단 명칭 정도는 좀 정리하죠. 자, 매질이 전혀 진동하지 못하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마디라고 하고요. 마디. 매질의 진동이 최대인 곳, 진폭이 최대인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라고 합니다. 이건 노드라고 하고요. 마디를 노드, 배를 안티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마디는 두 개의 파동이 계속 반대 방향으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진동하지 않아요. 배는 계속 위아래로 진동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자 이런 파동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표현하더라 뜻입니다. 그럼 우리 마디에서 마디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우리는 무엇에 해당됩니다. 이건 반파장이에요. 배하고 배 사이의 거리도 반파장입니다. 그래서 정상파의 특징은 자, 첫 번째 정상파의 그냥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파의 특징은 우리 마디와 마디 사이의 거리, 마디와 마디 사이의 거리 또는 여러분들 배와 배 사이의 거리 둘 다 우리는 얼마입니다. 반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마디와 이웃한 배 사이의 거리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4분의 람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상파의 진폭은 얘의 진폭이 A라고 하면 정상파의 최대 진폭은 2A입니다. 배에서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원래 파동 있잖아요. 원래 파동의 우리 파장과 우리 주기는 당연히 동일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주기와 정상파의 주기는 반드시 동일하게 우리가 비교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식 등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를 수식으로 좀 표현하면 자 이래요. 이건 뭐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얘를 y1, y2라고 했죠. 자, 그럼 y1을 이렇게 씁시다. y1은 ym에다가 사인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자, y2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진폭 같습니다. 진폭 같고 반대 방향은 kx 플러스 오메가 t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y1과 y2를 더하면 y2와 y는 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ym에다가 그렇죠? 자, 빼기 2분의 빼기 2분의 더하기 한 값이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인도 쓸게요. 사인에 얘는 더한 걸로 표현한 거니까 얘는 k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코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사인 이것도 덧셈 공식 그대로 쓴 것뿐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 요가 여러분 오메가 t는 이거는 진동항이죠. 진동항이에요. 진동항인데 여기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가 진폭항이에요. 진폭항. 그럼 여러분들 sin kx가 0이 되는 거 sin kx 즉 이거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건 sin의 kx가 0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는 무엇입니다. 여기가 마디인 위치입니다 라는 거예요. 마디. 자, 그럼 kx가 얼마 값을 만족해 주면 돼요? kx sin이 0이 되려면 얘는 n파이를 만족해 줘야지 우리가 0이 나오게 되죠. n은 당연히 0, 1, 2, 3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x가 우리가 얼마일 때, 자 넘겨서 정리해 줍시다. x가 우리가 얼마에 해당되고, 그리고 k가 당연히 우리 얼마에 해당돼요? k가 람다분의 2파이고 x고, 그다음에 얘가 우리 n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지워주시고, x는 우리가 얼마? 2분의 n 람다인 곳에서, 즉 x가 0,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그 다음에 람다, 2분의 3람다, 그죠? 2분의, 자 여기는 2람다. 이런 곳들이 무엇으로 결정됩니다? 마디로 결정되더라. 맞네요. 반파장 차이가 날 때마다, 마디가 결정되고, 마디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우리 배가 존재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디와 배에 대한 특징들은 잘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우리 무엇에 응용되냐면 우리 줄에서의 공명이라고 해요. 우리 정상파를 공명이라고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정상파가 공명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해 주는데, 자 우리 3페이지 아래쪽에 나와져 있고요, 4페이지에 겹쳐서 나와져 있는데, 자 이거는 뒤에 음파에서의 정상파랑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음파도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음파에 대한 것들. 자, 그래서 1장은 일단 줄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줄은 마무리하고 수면파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에 2장 파동학에서 음파에 대한 특징들, 요게 좀 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잠시 후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